고객 서비스와 기업 경쟁력. 외식 기업에서 우수한 제품의 뭐 유형적인 제품에 훌륭한 무형적인 서비스를 가해질 때 수준 높은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품, 제품 그 자체가 핵심 서비스거든요. 거기에 무형적인 요소가 가미됐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싱가포르항공, 오리엔탈항공, 샹그리라 신라호텔, 기타 등등등 있잖아요. 이것들의 핵심 서비스는 기본이에요. 호텔의 핵심 서비스. 호텔의 핵심 서비스는 뭡니까? 먹고 자는 거예요. 숙식 제공. 숙식 제공이 호텔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럼 집이 편할까요? 호텔이 편할까요? 집이 편합니까? 호텔이 편합니까? 호텔의 의미는 home away from home이라고 해요. 집을 떠난 집처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호텔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집이 제일 편하죠. 네. 근데 이렇게 집처럼 제일 편안함을 제공하는 호텔이 최고급 호텔입니다. 집에서는 다 해주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5성급의 호텔은 편안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안전,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대통령들은 대부분 제일 편안하지만 안전한 호텔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제일 안전한 호텔이 어디일까요? 필라호텔과 하얏트 호텔의 모카힐 호텔 그렇습니다. 특징이 뭐냐? 네. 뒤가 산이거나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보안이 쉬워요. 어떻게? 앞에만 막으면 됩니다. 앞에만 지키면 뒤는 걱정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은 사방이 위험해. 특히 진짜 안전해.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좀 덜 쓴 그런 안전한 곳이 귀빈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호텔 선택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공사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이러한 핵심 서비스 플러스 한쪽 사원인 직원들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서비스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신라 호텔은 자, 신라 호텔 사례를 여기다 보여줬는데 신라 호텔 신라 구성원들은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최고의 정신, 즉 삼성그룹의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갖고 인적 자원 및 서비스 실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신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라 호텔도 그래서 저희가 인터컨티넨탈을 오픈할 때 일단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경력자들을 다 데려옵니다. 어느 호텔이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전부의 100% 경력자만 데려오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경력자들 플러스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인터컨티넨탈 직원이 1000명이었어요. 저희 근무할 때. 그 중에 한 600명은 경력사원이야. 힐튼 호텔에서 50명, 하얏트에서 50명, 인베스터에서 50명 이런 식으로 몇십 명씩 오거든요. 그러면 그 호텔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문화가. 호텔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 기업 문화지. 그래서 이것은 그 기업의 나름대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호텔 출신에 따라서 맞는 보직이라든가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외식 서비스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토랑의 서비스 흐름이 클리닝, 영업장 입장할 때부터 이 영업장의 클리닝, 보통 요즘은 용역회사에서 많이 맡깁니다. 한데 구석구석 청결도 유지해, 그다음에 프리퍼레이션 포 오퍼레이션, 테이블웨어 준비, 세팅, 서비스 스테이션 준비 이런 걸 두 번째 하고 식당, 레스토랑 서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핑, 미팅합니다. 미팅하기 전에 업장 시작하기 전에 서로 용모복장 점검을 하고 그날의 예약 상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영업 개시 10분 전에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세요. 그 다음에 웰컴 서비스, 고객이 도착하면 지배인이나 리셉션리스트는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를 든다. 그 다음에 F&B 서비스, 그 다음에
착석을 도와드리는 후에 메뉴를 드리고 음료 주문하는 서비스하는 걸 시작한다. 그다음 페어웰 서비스. 식사 후에 끝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 업장이 끝나면은 영업사 문제 없었는지 전부 다 서로 점검을 하고 클로징 미팅을 하고 귀가한다. 이게 레스토랑의 영업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의 플로우차트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흐름. 자, 이 흐름 과정 중에 아까 보여드렸던 미스테리 쇼퍼라든가 서비스 평가사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결정적 순간, MOT라고 그래요. Moment of Truth라고 해서 결정적 순간. 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그 순간은 직원들의 서비스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모든 고객이 느끼는 매 접점이 다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의 평가. 이게 바로 서비스 평가 부문이에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게 그러한 접점을 평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비스 품질 평가는. 그래 평가 항목에다 맛을 집어넣으면 맛도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고객이 느끼는 접점이니까. 고객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거, 서로 맛을 보는 거, 감정적 이름 모든 게 다 고객이 느끼는 접점이에요. 그 접점에 만족, 불만족, 그게 따라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0가지를 잘했지만 그 접점에 한 가지만이라도 불만족스러우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의 순간, MO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OT는 투 용어에서 나왔어요. 여러 개의 창을 투자가 소를 약올려가지고 회 후에 급소를 일격에 찔러서 뭐 죽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순간 절대적인 순간이에요. 만약에 급소를 투사가 찌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투사가 죽어요.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이 죽는 투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타요. 그래서 이걸 성공하는 투사가 영웅칭호를 받죠. 그러니까 투사가 서에 급소를 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우리가 모먼트로서 에모티라고 그러는데 고객들이 느끼는 그 매 순간순간이 바로 에모티라는 얘기예요. 그 매 순간순간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음식만 맛있어서가 서비스가 좋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적 순간은 고객과 동사지 접촉뿐만 아니라 고객이 광고를 볼 때, 그 광고를 찾아갈 때,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입구에 들어갔을 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매 순간이 바로 MOT, 결정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이클은 이런 MOT의 긍정적 답변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찾아내고 그거를 교육을 훈련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외식 서비스 기업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MOT의 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휴먼웨어, 직원의 고객 지향적인 정신, 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그 만남 그 순간, 우리가 휴먼웨어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의 일 처리 속도, 정확성, 음식을 주문했는데 늦게 나왔다. 아니면 잘못 나왔다. 이건 대단한 큰 실수잖아요. 그렇게 제공을 받았을 때 고객이 느끼는 그 순간, 서비스 실패라고 불러요. 서비스 실패. 그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음식이 늦게 나와 서비스 실패. 잘못 나와 또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받을 때 미스테이크 받으는 공성의 마이너스. 오너 입장에서는 그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그 한 명의 고객이 그 매장의 식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는 사건이 사실적으로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거, 하드웨어 접점은 고객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건물, 사무실, 주차장 등등등등, 이런 시설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매 순간 느끼는 접점들이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OT의 공식이 있어요. 100만에서 1은 0이다. 뭘까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서비스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물거품과 같다. 그런 얘기죠. 요 사진 MK 택시의 사례입니다. 보셨죠? 택시 손님 내릴 때마다 기사가 내려서 어, 머리 위에 고객이 머리 다치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MK 택시는 일본에서 운영하는 유명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넘버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서비스 기업에 뽑히기도 했어요. 뭐가? 일본에서 택시 회사가. 근데 이 택시 회사의 사장이 누구죠? 네, 우리나라 사람. 유봉식, 유태식 형제입니다. 우리나라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제일 가는 택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즈에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이 MK 택시의 서비스는, 일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터널 서비스라고 직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10년 동안 인사하는 걸 교육시켰대요. 사장이 직접 직원들한테 인사하면서.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직원들이 택시 기사들이 사장한테 인사를 안 해요. 왜? 여기는 노조가 유명했거든요. 택시 기사의 노조들은 사장은 직원들을 착취하는 아주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노력한 그때 일본에서 제일 강한 택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KTX 그러면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T의 체크리스트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 그래서 휴먼웨어는 응대, 상품 지식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는 프로세서, 업무 처리 등등. 하드웨어는 시설이라든 상품 이런 것들이 이 MOT 체크리스트의 구성 요소.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서비스가 되게 유명한데 적자에 허덕이던 항공사였는데 얀칼스이나 사장이 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가서 1년 만에 샤워로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은 게 사례입니다. 1982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6년 만에 재주권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을 마이크를 기장에 처음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분들. 사회당이 집권하니까 승객들의 대부분이 사회당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레이디스 앤 젠틀맨으로 틀에 박힌 뭐 그 방송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말 안녕하십니까 공무들이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승객들을 굉장히 웃게 만들어줬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승객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구경을 만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 표준,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매뉴얼을 가르쳐서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서비스, 우리 매장의 특징적인 서비스를 전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운영진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스테리 쇼퍼를 고용해서 보냅니다. 실제로 고객들한테 매뉴얼대로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관리, 서비스 경영 관리 기법 중에 하나.